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창은 길이 보이고 바람이 불 때만 아름답다. 희망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때만 아름답다. 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희망은 아름답다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79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리 덥네 그래도 계절은 꾸준히 제 할 일을 하는 것 같죠? 희망은 아름다운 삶의 순례자라고 시인은 말하네요. 희망이 있어야 우리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첫 곡은 윤도현 목소리로 보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1994년 12월 윤도현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원곡은 1992년 종이연의 곡이고 이후에 BTS 진이 커버했죠. 좋은 곡은 생명이 참 긴 것 같아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사색에 빠진 한 남자가 떠오르네요. 자, 첫 코너 들어갑니다. 교육 언론창 차원 기자님 전화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네, 차원 기자님 나와 있습니다. 차원 기자님, 이번 네, 주는 좀, 목 상태가 괜찮으신가요? 네,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뭐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2024 교육혁명 행진 현장을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기사 제목은 대학 서열화 해소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중단 서울 한복판 외침이라는 제목이고 이게 21일 날 나온 기사고 그래서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는 이제 제일 메인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기사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으실 때는 아마 내려간 뒤일 거라서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기사가 검색이 될 겁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기사에서 제일 앞에 배치한 게 그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그 조선일보에서 6월 17일 날, 작년 6월 17일 날, 교육 지옥 해소 못하면 저출생 극복 불가능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교육 지옥은 너무 지나친 입시 경쟁이 나은 거다. 이제 초등학생이 의대반에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지경까지 왔다. 그래서 지나친 대학 서열화 해소와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적들은 사실 해외 여러 언론에서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짚을 때 항상 나오는 지적들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된다. 라는 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또 56% 정도, 이것도 역시 반이 넘었어요.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어쨌든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집회를 주최한 거는 그 대한무상활동주나 국민운동본부라고 줄여서 이제 대무평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최를 했고, 여기는 2021년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래서 대학 서열화 철폐, 무상화 실현, 입시 경쟁 해소 등을 목표로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 2023 교육혁명 행진을 처음으로 이런 요구들을 담은 행진을 벌였고, 올해 이제 두 번째로 행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덕수궁에서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삼각지까지 행진을 했고, 저도 이 과정을 쭉 함께 했는데 몇몇 시민들이랑 관광객들이 또 관심을 가지면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었고요. 일단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나왔냐 보면은 그 고등학교 1학년 장은조 학생이라고 있어요. 이 학생이 입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하면서 대학 서열에 따른 입시 경쟁 교육으로 교육이 번지되고 왜곡이 됐다. 이 좋은 정책들이 나와도 이게 이 입시 지옥에 다 빠져서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자기 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한지원 청년광장 활동가 이분 대학생인데 이분은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학비와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되는 학생이 있고 가정의 지원으로 그렇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공부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대학에 들어가기까지도 이 두 가정은 차이가 많이 났겠죠, 사실. 이 두 학생. 근데 대학에 들어온 다음에도 또 그 대학에서 이런 차이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불평등한 현실이죠. 그래서 대학을 좀 무상화하고, 평준화해서 이런,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자.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좀 나서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중섭 비정규 교수노조 대구대 분회장이라고 이분 대구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 문제도 심각하다라는 건데 뭐 단순히 뭐 이제 지방대 뭐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그 지역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으로 우리가 이걸 이끌어 갈 것인가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집회에서 되게 많이 나온 내용이 AI 디지털 교과서예요. 네, 오늘 노래는 되게 선곡이 쉬웠는데요. 뮤즈는 영국의 락 밴드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밴드고 업라이징이라는 노래가 뮤즈의 대표곡 중에 하나고 2009년에 발매된 곡인데 이 업라이징이라는 제목부터 봉기반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를 강제할 수 없어, 우리를 조종할 수 없어, 뭐 이제 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사운드도 되게 좋고요. 저는 이 현장에서 큰 스피커로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음악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다고 해서 뮤즈의 업라이징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전파하는 수원 외고 동아리 시그널의 다문화 학교 들어갑니다. 오늘은 박주하, 박하늘, 이서현, 이지우, 정다혜 학생이 대본을 쓰고 녹음한 러시아의 휴일을 소개합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konnichiwa, bonjour.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화 학교입니다. 와!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러시아와 한국이 이어지는 지금은 반가운 학교 라디오입니다. 지금쯤이면 러시아는 막 가을을 끝마치고 겨울을 맞이할 시기인데요. 가을이 러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름을 지나 점점 선선해지는 날씨에 우리에게 가을을 넘겨준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우리에게 있었던 추석 같은 공휴일이 러시아에도 있을 텐데요. 러시아에서는 어떤 날을 공휴일로 정할까요? 지금부터 흥미로운 러시아의 공휴일에 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러시아의 공휴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성의 날이에요. 여성의 날이요? 그날은 러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공휴일 아닌가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맞아요. 여성의 날은 러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공휴일이에요. 제가 이 공휴일에 대해 좀 알고 있는데요.
여성의 날은 3월 8일로 여성들이 사회, 경제, 정치 등 전반에 걸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싸워서 쟁취했는지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1917년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평화를 내세우며 대규모로 파업을 벌이는 사태를 시작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빵과 평화요? 네, 혹시 빵과 평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빵과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처음 여성의 날을 알았을 때 빵과 평화라는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기가 어려워 궁금했었는데요. 당시 여성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등을 외치며 거리로 나와 행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과 평화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꼭 빵과 장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나요? 이때 빵은 일할 권리와 삶을 지속할 권리, 장미는 정치 참여의 권리를 주장하는 면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게 1917년 러시아 여성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인 후 4일 만에 러시아 여성들은 임시정부로부터 정치 일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참정권을 얻어냈습니다. 아, 그래서 여성의 날이 생긴 거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성의 날은 왜 3월 8일로 지정된 걸까요? 이때 빵과 평화 시위가 시작된 날을 양력으로 계산한 것이 3월 8월이기에 여성의 날이 3월 8일로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성의 날은 이름과는 다르게 특히 러시아의 남성들이 크게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남성들은 여성의 날, 여성들에게 선물할 것들을 일주일 전부터 논의하기도 하며 3월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날이면 꽃시장은 새벽부터 많은 남성들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아무도 왜 그렇게 대규모로 여성의 날을 결정적으로 기념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그럼 꽃 같은 선물이나 물건을 러시아에 가서 직접 사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물건을 구매할 때 쓰이는 표현으로는 스콜카 에타 스토잇 또는 스콜카 에타 스토얏이라고 하는데요. 복수 여부에 따라서 문장이 바뀐다고 합니다. 먼저 스콜카는 얼마, 에타는 이것, 스토잇은 가격이 얼마 정도 한다 라고 하는데요. 한국어 해석으로는 이거 얼마예요?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사고 싶다는 표현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어떠한 물건을 원한다는 표현은 야 하추 꾸삐츠입니다. 야는 나, 하추는 원하다의 하치츠를 나라는 인칭에 맞추어 격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삐츠는 뭐뭐를 사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 하추 꾸삐츠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사기를 원한다 라는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을 꽃을 많이 사는 여성의 날에 대입해보면 야 하추 꾸삐츠베찌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는데요. 대규모로 기념하면서 여성에게 주는 꽃송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한 가지 있네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꽃을 줄 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짝수는 죽은 이나 떠난 이에게 줄 때 쓰이는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홀수로 개수를 맞춰서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었군요. 나중에 러시아 여성에게 꽃을 줄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고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러시아의 여성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곧 다가올 반년이 채 안 남은 여성의 날에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싸! 빠싸?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빠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빠싸는 러시아에서 부활절을 일컫는 말이에요. 지나다, 피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파스카에서 유래되었답니다. 부활절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사망한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고난을 극복했음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축일이며 더해 러시아의 제1 종교가 기독교에서 파생된 러시아 종교인 만큼 부활절은 러시아에서 중요한 명절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부활절에는 러시아 사람이라면 종교가 있든 없든 저희가 아까 썼던 기본 인사말 zdravstvuyte 대신 Hristos voskres, 러시아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는 인사말을 건네는데요. 그럼 인사를 받은 상대방이 Vaistino voskres, 러시아어로 진실로 부활하셨네 라고 답례하는 것이 전통이랍니다. 그렇다면 이건 알고 계신가요? 부활은 러시아어로 바스크리세니에인데 일요일 또한 바스크리세니에랍니다. 부활이랑 일요일이랑 단어가 비슷하군요. 부활절이 3월 31일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요일과 겹치는 것이 의미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단어 말고 부활절 자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활절은 2월 말 마슬레니자 이후 지속된 금식 주간이 끝나는 날인데요. 음식을 매우 풍성히 차리고 먹는다고 합니다. 마슬레니짜요? 네, 마슬레니자란 3월 11일부터 3월 17일의 시기를 말하는데 춥고 긴 겨울이 끝난 것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봄맞이 축제를 말합니다. 이름 마슬레니짜는 러시아어 기름에 해당하는 마슬로에서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러시아 전통 기마와 대장간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해 이 기간에는 육식을 금지하고 오직 기름에 부치는 밀가루 음식이나 유제품, 생선류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을 기름 주간 또는 치즈 주간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공휴일, 여성의 날과 부활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공휴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랍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스비다냐.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공휴일 참 흥미롭군요. 3월 8일 여성의 날과 파스하라는 부활절을 소개했어요. 간간히 러시아어로 인사말도 소개하고요. 공휴일의 유래도 설명해 주고 있죠. 들으신 곡은 걸스데이의 보고 싶어 였습니다. 학교와 영화 오랜만에 애니메이션 한 편 볼까요? 피터팬입니다. 피터팬은 많이 나왔는데 1953년 작이죠. 제이스 엠 베리가 쓴 동화를 월트 디즈니가 제작했습니다. 감독은 클라이드 제로니미, 윌프레드 잭슨, 해밀턴 러스크, 잭 키니가 맡았고요. 음악은 올리버 월레스, 세미 페인 등이 작업했죠. 어릴 적에 피터팬 연극을 본 월트 디즈니가 원작을 애니메이션화하고 싶었지만 생전의 베리경은 제작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야 베리경의 유언으로 판권을 넘겨받은 런던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아동병원에서 판권을 사들여 비로소 제작이 진행되었습니다. OST 첫 곡은 메인 타이틀 곡입니다. The Second Star to the Right. 먼저 들어보실까요? 영국 런던 블룸스베리가에 거주하는 달링과 3남매의 어머니 메리 달링은 피터팬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이해하지만 아버지 조지 달링은 매우 현실적인 성격으로 피터팬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세 자녀들 중에 사내 아이인 존 달링과 마이클 달링은 피터팬의 광팬이죠. 그가 정말로 있다고 믿고 있으며 첫 등장부터 피터팬 놀이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딸인 웬디 달링이 했죠. 피터팬을 싫어하는 아버지 때문에 웬디는 방도 따로 써야 되고 나나까지 내보내 풀이 죽자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로합니다. 예전에 피터팬이 웬디 3남매가 자고 있는 방에 들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나는 피터를 도둑으로 오해해서 그림자를 물어뜯어 빼앗았고 웬디는 이를 보관하며 피터팬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이번에 들으실 OST는 인디언 추장이 피터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작은 독수리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자신과 함께 상석에 앉게 하며 잔치를 여는 장면에 나오는 흥겨운 곡입니다. What Made the Red Man Red?
1953년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터팬의 사운드 트랙 중 하나인 You Can Fly, You Can Fly, You Can Fly. 세미 페인이 작곡, 세미 칸이 작사했으며 피터팬 역의 바비 드리스콜, 웬디 달링 역의 캐서린 버몬트, 존 달링 역의 폴 콜린스, 마이클 달링 역의 토미 루스케와 더 주드 콘론 코러스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피터팬이 팅커벨과 함께 웬디, 존, 마이클을 이끌고 네버랜드로 향하는 장면과 마지막에 웬디와 부모 조지 메리가 피터팬의 해적선을 바라보는 장면에 다시 흘러나옵니다. OST 피날레 You Can Fly, You Can Fly, You Can Fly 들으며 오늘 피터팬과 함께한 우리의 모험 여기서 마치죠. 교육 도서관. 마이클 폴란, 교육개혁의 전문가로 그에 져서 학교개혁은 왜 실패하는가는 학교 교육개혁이 끊임없이 시도되지만 왜 성공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그는 학교 개혁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교육 변화의 복잡성에 대한 오해, 정책 기획자의 잘못된 가설, 개혁가의 과도한 열정, 그리고 의미 공유의 실패를 들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체계입니다. 단순한 해결책이나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많은 정책이 한 측면을 보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죠. 외과적인 진단에 그칠 경우도 많고요. 정확한 진단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을 향한 지나친 열정은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제약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 간에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교육 변화의 복잡성 이해, 현장 중심의 접근, 점진적 접근, 지속적인 학습과 성찰을 들고 있죠. 즉, 교육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고 급격한 변화보다는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하며 점진적으로 변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계획은 끝없는 학습과 성찰의 과정입니다. 변화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마이클 폴란은 학교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연구는 교육 개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동요 대신 가곡 한 곡 들려드립니다. 고향의 노래, 테너 엄정행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수업. 마지막 시간은 아름다운 수업입니다. 교육의 힘은 수업에서 나오고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수업 고민은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온기가 있어야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일부 보수단체가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죠. 그 이유가 참 어이없는데요. 한강은 역사 왜곡 작가라서 노벨상 수상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오히려 한강 작가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고요함이 이른 새벽 깊은 숲속 같습니다. 한강 작가를 보면서 행복지기도 한 걸음 더 깊어지고 고요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행복학교는 여기까지입니다. The River in the Pine, 존 바에즈 목소리로 띄워드리며 행복지기 물러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행복할 예정입니다.